안녕하세요. 이번 강의에서는 mn 값을 구할 때 응력에서 충력을 넘어가는 그 과정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되면은 충력에서 mn 값을 어떻게 구할지도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우리는 mn을 구하는 게 목표다. 공칭 횡강도가 목표인데 변형률 선도를 시작으로 구하면 된다. 근데 이 변형률 선도는 이렇게 생겼었죠. 여기 입실론 CU가 0.003이라고 가정을 하고 여기서부터 응력을 끌어낸다. 그때 응력 변형률 선도를 사용하면 되는데 우리는 계산을 간단하게 위해서 등가응력이라는 거를 사용하기로 했죠. 요게 이제 정확히 등가응력 블록인 거죠. 응력을 그리는 것까지, 그러니까 등가응력을 그리는 것까지 완료를 한 겁니다. 이번에는 여기서 충력을 그래서 어떻게 구할 거냐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충력을 설명하기 전에 지금까지 mn을 구하는 과정을 보시면 그 애매한 감을 좀 지울 수가 없죠. 변형률에서 응력, 응력에서 충력, 충력에서 mn을 구한다라는 그 사실은 알겠는데 뭔가 이제 설명하는 것까지도 알겠는데 그 구체적인 과정은 지금 뭐랄까요, 손에 잡히는 느낌은 아닙니다. 그거는 제가 이제 예시를 안 가져와서 그런 것 같고, 그러니까 예시 없이 제가 막 탁 하고 와닿게 설명하는 능력은 없어요, 제가. 그래서 지금은 좀 애매한 감을 가지고 있더라도 참고 듣다가 나중에 휨설계 예제를 풀게 되면은 그때 제가 좀 수습을 다 할 겁니다. 지금은 좀 참고 들어주시고 이 등가응력 과정을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을 해 볼게요. 그러니까 이런 콘크리트 응력이 있고 철근에 이렇게 응력이 있는데 철근 응력은 그냥 바꿔주시면 되고요. 콘크리트 응력은 이렇게 등가응력 블록으로 바꿀 건데 이 등가응력 블록으로 바꾸는 걸 이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했죠. 크기는 에타 0.85 FCK 그리고 A는 베타 1C, 폭은 이제 요 단면의 폭 B를 쓰면 되는데 이 베타 1에서 버전이 3개가 있다고 했고 저는 버전 1을 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제가 저번 강의에 깜빡하고 에타에 대한 설명을 추가로 안 드렸는데 만약에 버전 1을 쓴다면 그때 에타는 1이라고 취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버전 2로 혹시 문제를 내가 따로 풀 거라면 여기 있는 에타 값을 그냥 써주시면 되고 버전 3에서도 에타는 1이라고 해주시면 돼요. 저는 버전 1으로 그 예제들을 계속 풀 거고 이때 에타는 1, 베타 1은 요 FCK에 따라서 달라진다 정도 이제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성한 등가응력 블록이 요겁니다. 단면이랑 좀 같이 설명을 해보면은 이 면에 이제 힘이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요 철근에 작용하는 응력은 요렇게 됩니다. 그리고 콘크리트에 작용하는 등가응력은 요렇게 되는데 요 블록의 깊이가 A예요. 그래서 요거를 단면에 이렇게 표시를 해보면은 여기가 A 그리고 폭이 B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단면과 응력의 그림을 좀 잘 연결시켜줬으면 좋겠어요. 이 철근의 응력은 요 정도, 그리고 요 면적에 작용하는 등가응력은 요 정도이고, 그럼 남은 이 인장부 콘크리트 있죠? 여기는 제가 설계할 때 응력이 없다라고 가정을 한다고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게 응력의 끝이고, 자 그러면 이 응력에서부터 충력을 어떻게 끌어낼 거냐? 이 충력에다 그리는 그림이 뭐냐면요, 요 넓게 퍼진 응력 분포 있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응력이 여러 개 있는 상태죠. 요 면적 전체에 있는 건데 이거를 조금 더 간단하게 딱 하나의 힘으로 표기를 하겠다라는 게 충력입니다. 이 되게 넓게 퍼져 있는 힘을 힘 몇 개로 표기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많이 해봤어요, 우리가. 대표적인 예시로 이런 게 있죠. 만약 보에 이 분포하중이 만약 작용하고 있다고 해봅시다. 근데 분포하중 자체는 계산이 너무 복잡하니까 집중하중 하나로 바꿔줬던 거를 이제 기억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정력학, 재료학에서 우리가 배웠는데 이 과정과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응력을 마치 분포하중으로 취급을 해주시면 돼요.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충력을 그릴 때 이 크기는 응력 곱하기 면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위치를 구할 때는 단면의 무게중심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도심이죠.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응력 면적의 도심이라는 표현을 쓸게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여기다가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충력을 마치 집중하중처럼 생각을 해주겠다라는 건데 우리가 분포하중에서 집중하중 바꿀 때 즉 이 보에서 이런 하중이 있을 때 집중하중으로 바꿀 때 일단 힘의 크기는 어떻게 됐냐면 이 분포하중 곱하기 이 보의 길이로 했습니다. 즉 이 하중이 작용하고 있는 그 면적을 우리가 곱해준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파란색 압축 응력을 충력으로 바꿀 때 크기는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얘가 이제 압축력일 겁니다. 분명히 표기는 C라고 해주고 얘의 크기는
분포화 중 하나의 크기, 여기서는 응력 하나의 크기니까 0.85FCK일 거예요. 그래서 일단 크기 0.85FCK를 적어주고 사실 여긴 정확히는 에타 0.85FCK라고 적어야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전 에타는 1로 취급을 할 거기 때문에 0.85FCK로 하겠습니다. 거기다 이제 면적을 곱해주면 되는데 면적은 뭐냐? 이 응력이 작용하는 면적은 제가 앞에서 여기에 작용한다고 했죠. 그럼 얘의 면적은 뭐냐면 A 곱하기 B입니다. 그래서 여기 0.85FCK 곱하기 AB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압축력의 크기는 0.85FCK 곱하기 AB입니다. 얘가 응력의 크기, 얘가 면적이에요. 자, 그럼 위치는 어떻게 하죠? 힘의 위치? 분포하중이 이렇게 있을 때 집중하중의 크기는 분포하중을 다 더하면 되고 위치는 어떻게 했냐? 이때도 이 분포하중이 작용하는 도심을 찍었습니다. 얘도 똑같이 위치는요, 응력 면적, 그러니까 응력이 작용하는 면적, 여기죠. 이 면적에 도심을 찍어주시면 돼요. 근데 면적이 정확히 여기라고 했죠. 여기라고 했는데 얘를 도심을 찾아보면은 직사각형이니까 이 중앙부가 될 겁니다. 그럼 이 중앙부에 요 압축력이 와줘야 되는 거고요. 그럼 이 중앙부의 위치는 어떻게 되냐? 이 직사각형 높이 A의 딱 절반이겠죠? 여기 깊이가.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분의 A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 응력, 압축 응력만 지금 축력을 이렇게 바꿔본 거예요. 축력으로 바꿀 때는 크기랑 위치가 중요한데 크기는 응력 곱하기 면적, 그 다음에 위치는 응력 면적의 도심 해서 2분의 A를 찍으면은 지금 이게 압축력을 표시를 해준 겁니다. 똑같이 이 철근의 축력을 구해주고 싶은데 자, 철근의 축력은 인장력이 될 겁니다. 왜냐면 이 콘크리트는 압축부에 있는 걸 제가 썼기 때문에 압축력이 되는 거고 요 인장부에 있는 것 중에는 철근만 우리가 살려주기로 했죠. 그래서 철근은 이렇게 인장력이 일단 될 거예요. 자, 똑같이 응력 곱하기 면적을 해줄 건데 일단 면적을 그냥 AS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A는 에어리어 면적이고요. S는 스틸 해가지고 철근의 면적인데 이 AS는 문제에서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콘크리트처럼 막 뭔가 규정이 있고 그런 건 아니고 얘는 일단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장력은 뒤에 면적을 먼저 곱해주고 앞에는 응력의 크기를 곱해주면 되는데 응력의 크기는요 항복 응력인 FY를 쓰시면 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것도 제가 앞에서 한번 설명을 했었습니다. 좀 오래전에 설명을 했었는데 입실론 CU가 0.003이 되기 전에 철근이 항복해야 한다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이래야지 도가 힘을 많이 받고 있을 때 우리가 위험을 감지하고 무언가 수정을 취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목표인데 MN 값을 구하는 변형률 선도 있죠. 얘가 입실론 CU가 0.003일 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만약 0.003인 걸 이용해서 응력도 구하고 축력도 구하고 MN 값을 구하려면 이미 지금 철근은 항복이 되어 있어야 해요. 요 그래프에서 이미 이 구간에 항복 이후 구간에 들어왔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철근이 어떻든 상관없이 이때의 응력은 무조건 여기 있는 FY, 그러니까 철근의 항복 응력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응력은 FY로 고정이 돼 있고 얘는 그냥 철근이 정해지면 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인장력의 크기를 구할 때 응력의 크기는 FY고 면적이 AS가 돼서 최종 FYAS라고 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데 이 철근이 FY인 게 왜 신기하냐면 원래 응력 있죠. 응력은 변형률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변형률이 몇인지에 따라서 여기에 탄성 계수를 곱해야 되니까 응력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 등가응력 블록 0.85FCK 그리고 A는 베타1C 이거는 사람들이 정해놓은 건데 이것도 콘크리트 그 입실론 CU가 0.003 그러니까 콘크리트 끝부분 변형률에 의해서 정해진 값들입니다. 근데 철근은 변형률이 뭐든 일단 상관없이 항복을 했어야 하니까 FY로 그냥 두는 거예요. 그래서 철근의 변형률 자체는 일단 초기에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장력은 FYAS라고 해주시면 되고 위치는 어떻게 되냐? 위치는 이 면적에서 보게 되면 여기겠죠? 철근의 중앙부. 근데 요 위에서부터 요 깊이를 D라고 했죠, 제가. 이 축력 그래프에 표기를 해보면은 요 끝에서부터 여기까지의 이 거리가 D일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분의 A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는 D 빼기 2분의 A가 될 거예요. 그래서 다 더하면 D가 되겠죠? 자, 이렇게 축력을 완성을 하면 돼요.
문자가 많아서 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 미지수는 한 개입니다. 왜냐면 D는 문제에서 줄 거고요. FY도 문제에서 주고 AS도 문제에서 주고 FCK도 주고 B도 줘요. 그래서 이제 사실 A만 미지수인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다 숫자로 떨어지고 A만 문자로 남아있는데 그럼 A를 구해야 될 거잖아요. 이게 미지수니까 그러니까 A를 알아야지 이따가 뭐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A를 어떻게 구하냐? 미지수를 풀려면 방정식이 하나가 무조건 나와줘야 되고요. 거기서 쓰는 방정식은요. 압축력이 인장력과 동일하다라는 가정입니다. 전문 용어처럼 표현을 하면은 단면의 평형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이 얘기는 제가 압축력을 구하잖아요. 0.85 FCK AB 하면은 여기 A가 껴있을 거예요. 그 다음 이제 T는 이런 식으로 구해보면은 뭐 300N 이런 식으로 숫자가 나옵니다. 이때 이 C랑 T가 같아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A는 300이라고 구해볼 수가 있다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A를 구할 수가 있고 지금도 약간 애매모호하지만 나중에 예시를 통해서 제가 보여드리면 무슨 얘기인지 아실 겁니다. 그럼 지금 제가 추가로 해줘야 될 이야기는 당연히 이게 왜 만족을 해야 되냐라는 이야기겠죠. 이 압축력과 인장력은 만족하는 이유가 따로 있다기보다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휨 설계는 얘일 때만 다루자라는 게 조금 더 가깝습니다. 제가 재료역학 때 좀 자주 하는 얘기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내력은 총 4가지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거든요. 그 종류가 축력, 그 다음에 전단력, 그 다음 굽힘 모멘트, 비틀림 모멘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재료역학 공부를 열심히 하셨다면 이 4가지에 대한 공식들을 배우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 4가지가 작용하는 구조물들을 막 배웠을 겁니다. 보도 있고 막 기둥도 있고 막 여러 개가 있어요. 이거를 배웠을 텐데 보를 배우실 때 우리는 전단력과 굽힘 모멘트만 있다라고 배우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SFD, BMD를 그려봤죠. 보에 대해서. 얘가 이제 전단력 선도, 굽힘 모멘트 선도인데 이상하게 내력이 4가지임에도 불구하고 축력 선도와 비틀림 선도는 보에 대해서 그려보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보에 우리가 이제 구조적 정의 자체가 굽힘 모멘트와 전단력만 받는 구조물을 말합니다. 만약에 내가 구조 해석을 할 건데 지금 내 앞에 있는 해석해야 되는 구조물이 굽힘 모멘트와 전단력만 받고 있다면 얘는 우리가 배운 보의 해석을 하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만약에 축력 N도 작용을 하고 있어요. 축력도 작용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배운 보 이론은 쓰시면 안 됩니다. 이 축력 선도를 그렸을 때 이 C와 T를 더하잖아요. 이때 축력이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즉 이 둘이 방향이 반대니까 C에서 T를 빼면 얘가 0이 돼가지고 사라져야 돼요. 그래서 C는 T를 만족해야 되고 혹시 C 빼기 T를 해가지고 3kN 정도로 이렇게 숫자가 남잖아요. 그럼 얘는 지금 축력이 있다라는 의미고 이럴 때는 우리가 이제부터 전개할 보 해석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정확히는 기둥에 대한 이야기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좀 알듯 말듯 하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필연적인 이유가 있어서 C는 T가 되는 게 아니라 C는 T가 될 때만 우리가 다루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C는 T라고 하고 기둥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휨 설계를 할 때가 오거든요. 그때는 이 가정이 쓰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걔는 굳이 이제 A를 구하게 된다면 얘 C는 T 말고 다른 걸 이용해서 하고 지금은 보를 다룰 거고 보는 축력이 없다라고 우리가 미리 가정을 한 물체이기 때문에 축력이 없으려면 C는 T를 만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미지수 A를 구해주면 되고 나중에 추후에 제가 좀 추가로 설명을 할 겁니다. 이제 드디어 마지막 과정인 축력에서 공칭 휨 강도를 가는 과정을 해볼게요. 사실 축력을 구하면 공칭 휨 강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모멘트가 힘 곱하기 거리잖아요. 이 공칭 휨 강도 모멘트는 이 단면에 작용하는 모멘트입니다. 이 단면에 작용하는 힘이 이 C와 T가 있으니까 이 힘들을 가지고 모멘트를 만든 게 공칭 휨 강도입니다. 자, 그러면 힘이 이렇게 2개가 있어요. 여기서 모멘트를 어떻게 끌어내냐? 그냥 아무 점이나 일단 하나 찍어요. 그럼 뭐 여기를 찍을까요? 여기를 찍어서 그냥 모멘트를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점을 찍어도 상관없어요. 모멘트는 여기로 하면은 압축력 곱하기 요 거리 2분의 A죠. 2분의 A. 근데 방향은 해보시면 마이너스가 나오고 플러스 뭐 인장력 T 곱하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D니까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됩니다. 우리는 앞에서 이 C랑 T를 다 구했을 거예요. 그러면은 C와 T는 이미 알고 있는 거고 A도 아까 구했고 D도 다 아는 값이니까 모멘트 MN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아무데나 하나 찍고 흰 곱하기 거리를 해라 라는 건데 특수한 점을 하나 찍게 되면 계산이 아주 간단해요. 그게 어디냐면 여기 혹은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힘이 위치하는 곳에서 모멘트를 계산하면 쉬워요. 왜냐면 여기 모멘트를 하게 되면 모멘트가 힘 곱하기 거리잖아요. 근데 만약 이 점을 찍게 되면 이 압축력은 이 점과 거리가 없죠. 그래서 얘 계산을 안 넣어도 되고 오직 이 t만을 이용해서 모멘트를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점을 찍으면은 거리가 d 빼기 2분의 a고 인장력은 ASFy죠. 그래서 공칭 힘 강도는 ASFy 곱하기 d 빼기 2분의 a가 될 겁니다. 혹은 뭐 이렇게 구할 수도 있겠죠. 여기다가 찍게 되면은 여기를 기준으로 모멘트를 계산하면은 이 인장력은 안 넣어줘도 되죠. 거리가 0이니까. 그럼 이 C만 이용해서 0.85 FCKAB 곱하기 거리가 D 빼기 2분의 A니까 D 빼기 2분의 A.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값은 똑같을 건데 딱 보니까 얘가 조금 더 식이 짧죠. 그래서 얘를 보통 쓰고 어떤 교재를 봐도 이 공식은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MN을 구한 거예요. ASFY D 빼기 2분의 A. 그러니까 이 충력까지만 구하고 거리를 다 알아서 이렇게 하시면 된다. 얘도 똑같이 예제를 통해서 자세히 어떤 의견인지 보여드릴 겁니다. 이 공식은 처음엔 굳이 안 외우셔도 됩니다. 사실 저도 이거를 처음부터 외우기보다는 그 제가 해준 그 순서 있죠. 변형률, 응력, 충력, MN 이거를 여러분이 한번 계속 따라가면서 문제를 처음에 푸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 좀 익숙해지셨으면 좋겠고 그 과정이 충분히 익숙해졌다 하면은 이 공식을 외워서 바로바로 MN을 계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제 문제가 없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죠? 다음 강의에는 이제 아무 일이 없다면 이 공칭 힘 강도 MN에 대한 예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복습 잘 해주시고 전 다음 강의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